규정. 내가 누군지 알아? 곧 이 호텔의 주인이 될 사람이야. 회장 딸 한수진과 결혼한다고. 손님은 모두 소중하지만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승인 없이는 열 수 없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일 회장님과 식사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한 번만 눈 감아. 이곳은 신뢰로 운영됩니다. 한 번의 예외는 곧 모든 예외가 됩니다. 내 이름, 얼굴 다 기억한다. 내 말 한마디면 내 자리 사라져. 책임은 사람보다 절차가 집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48층 권력과 원칙이 맞부딪힌 그 복도에서 진실을 기록하는 카메라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중심가 한복판의 우뚝선 한성호텔 본관 지하 2층. 이곳은 평소 일반인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직원 전용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비추는 직원용 사복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성규 회장이 혼자서 벨보이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입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평소 3천만 원짜리 정장과 명품 시계로 완벽하게 무장한 채 직원들 앞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지금 그의 손에는 흰색 면 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입는 그 평범한 유니폼이었죠. 셔츠를 입으면서 그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10년째 하고 있는 일인데도 여전히 떨리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검은색 조끼를 걸쳤습니다. 조끼의 금색 단추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단추들 하나하나에도 한성호텔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명찰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SUNG라고 적힌 명찰을 조끼에 달았습니다. 한성규의 한과 영어 이름 SUNG를 조합한 가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달 한 번씩 정확히 둘째 주 금요일 새벽에 실시하는 미스터리 섀도잉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섀도잉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최소 8시간 동안 진짜 벨보이로 일합니다. 셋째, 어떤 일이 있어도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요? 10년 전 한성규가 처음 회장직을 맡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30대 후반의 젊은 회장이었죠. 아버지로부터 호텔을 물려받았지만 현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직원들의 대화가 그를 바꿨습니다. 회장님은 현장이 어떤지 전혀 모르실 거야. 맞아. 보고서로만 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리 없지. 그날 밤 한성규는 결심했습니다. 회장실에 앉아서 숫자로만 회사를 보지 말자.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자.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한성규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특별히 더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딸 수진의 약혼자 유서준 때문이었습니다. 유서준은 29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 호텔의 VIP 고객 관리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대학교 동기였던 그는 졸업 후 해외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와 수진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처음에 한성규도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지적이고 수진을 아끼는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유서준이 한성규 회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여러 번 소개시켜 주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아빠랑 식사할까?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 수진아. 그럼 언제쯤? 조금 더 회사에서 성과를 내고 당당하게 인사드리고 싶어. 이런 대화가 벌써 한 달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보통 예비 사위라면 장인어른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성규는 벨보이 모자를 쓰며 의심을 키웠습니다. 며칠 전 한성규는 우연히 인사팀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유서준 인턴 어때? 글쎄, 뭔가 이상해. 왜? 고객들한테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너무 달라. 어떻게? 우리한테는 좀 차갑고 고객들한테는 완전 다른 얼굴이지. 이 대화가 한성규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서준은 수진 앞에서 너무 완벽했습니다. 실수도 없고 화내는 모습도 없고 항상 미소 지으며 다정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한성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가끔은 솔직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성규는 벨보이 배지를 가슴에 달며 호텔의 보안 규정을 떠올렸습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그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마스터키 규정. 반드시 2명의 직원이 동시에 확인. 사용 목적과 시간을 명확히 기록. 보안팀장과 해당 부서 팀장의 서명 필수. 사용 후 즉시 반납. 객실 무료 제공 규정. 총지배인의 최종 결제 필수. VIP라도 예외 없음. 모든 승인 기록은 회계팀에서 별도 관리. 월말에 회장에게 직접 보고. CCTV 시스템. 모든 복도와 공용 공간 실시간 모니터링. 영상 보관 기간 30일. 열람은 보안팀장 승인 필요. 이런 규정들이 있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일부 직원들이 고객과 결탁해서 호텔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현장은 거짓말을 못한다. 보고서는 포장할 수 있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현장에서만 볼 수 있어. 한성규는 벨보이 배지를 가슴에 달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 유서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인지. 거울 속 자신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벽한 벨보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 한성규가 아니라 벨보이 하네스 UNG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면서 한성규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과연 오늘 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예감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의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한성규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1시. 한성호텔 1층 로비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낮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지금은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천장에 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벽면에 유명 작가들 그림들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야간 조명으로 바뀐 로비는 낮과는 완전히 다른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컨시어지 데스크에서는 박미란 주임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이 호텔에서 15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신입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나 민원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완벽한 컨시어지로 불릴 정도였죠.
그녀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오후 10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는 주로 VIP 고객들의 특별 요청을 처리하거나 응급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와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날 체크인 예정 고객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는지, 알레르기나 선호 사항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체크인하시는 김 회장님은 딸기 알레르기가 있으시니까 웰컴 과일에서 딸기는 빼야 하고, 박 사장님은 금연실을 원하시니까.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박미란이 고개를 들어보니 한 남성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번득였고 구두도 비싸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서준 씨네. 박미라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VIP 고객 관리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회장 딸의 약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직원들이 로비에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인턴이 새벽에 호텔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서준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 수진 앞에서 보이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적이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로비 한편 거대한 화분 뒤쪽에서 벨보이 하네스 UNG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성규는 의아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을까요? 그것도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말이죠. 이상하네. 인턴이 새벽에 호텔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지? 평소 수진 앞에서 보던 유서준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닿았습니다. 수진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성규는 화분 뒤에서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서준이 컨시어지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박미란이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서준 씨. 이 시간에 어떻게? 미란 씨. 유서준이 박미란의 말을 자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정중함이 없었습니다. 4803호. 오늘 밤 스위트로 무료 제공해 주세요. VIP 코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박미란이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준 씨, 무료 제공은 반드시 총지배인 결제가 필요한데요. 아, 유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평소 수진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지고 약간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말씀 안 드렸나요? 유서준이 데스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제 약혼녀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에요. 호텔 회장님이시거든요. 박미란이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곧. 그는 곧이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 한 단어에는 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곧 이 호텔의 주인이 될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잘해두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박미란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규정은 규정인데 상대방이 회장님의 예비 사위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상 총지배인님의 승인이 미란 씨. 유서준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시잖아요? 나중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박미란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15년간 지켜온 규정이 있었습니다. 무료 제공은 반드시 총지배인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철칙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장님의 예비 사위가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규정을 어기면 안 되는데. 하지만 회장님 사위분이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유서준이 그녀의 망설임을 보고 더욱 압박했습니다. 미란 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한 요청이에요. VIP 코드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한성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수진이가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인가? 평소 수진 앞에서는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했던 유서준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말할 때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고 작은 일에도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유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권력을 이용해 압박하고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규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4803호실 오전 1시 15분 무료 제공 요구. 결국 박미라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에 임시로 무료 제공 요청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베테랑이었습니다. 규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요청은 입력했지만 총지배인 결제는 받지 않은 채로 임시 저장 상태로만 놔뒀습니다. 임시로만 입력해 드릴게요. 내일 총지배인님께 결제 요청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미란 씨. 유서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수진이 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기억할게요. 협조적이어서 좋네요.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도 내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 같았습니다. 유서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라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아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한성규는 화분 뒤에서 나와 박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박미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벨보이님.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규정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나. 한성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미라는 그 말에 약간의 위로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그냥 경험상 느낌이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규정을 지키는 게 결국 우리 모두를 지켜주거든요. 한성규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더 지켜봐야 해.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로비에서의 일을 마친 유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흠잡을 데 없는 정장, 그리고 손목의 명품 시계까지. 모든 것이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4803호. 최고급 스위트룸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비싼 객실 중 하나였거든요. 하루 숙박료만 200만 원이 넘는 프레지덴셜 스위트였습니다. 곧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텐데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엘리베이터가 4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48층은 한성호텔에서 가장 럭셔리한 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일반 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바닥에는 페르시아산 수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원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도 일반 층보다 높아서 더욱 웅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값비싼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고려 청자, 그리고 유럽에서 가져온 크리스털 장식품들까지 마치 박물관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조명도 특별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간접 조명이 복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카펫에 완전히 흡수되어서 정말 조용했습니다. 유서준은 복도를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모든 게 곧 내 것이 될 거야. 수진이를 통해서 말이지. 4803호실 앞에 도착한 유서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키카드를 문에 댔습니다. 삐삐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접근이 거부된 것이었습니다. 뭐지? 유서준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박미란이 처리해줬는데 왜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키카드를 댔습니다. 삐삐삐. 또 빨간불이었습니다. 젠장, 뭔가 잘못됐나? 유서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평소 수진 앞에서 보이던 인내심과 부드러운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키카드를 더 세게 문에 댔습니다. 마치 기계를 때리는 것처럼 말이죠. 삐삐삐. 여전히 빨간불이었습니다. 이상하네. 박미란이 확실히 처리해줬는데. 사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박미란이 무료 제공 요청을 임시로만 입력하고 총지배인 결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미승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벨보이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정기 순찰을 하고 있던 하네스 UNG였습니다. 사실 한성규는 유서준을 따라왔던 것이었지만 자연스럽게 순찰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 벨보이한테 물어보자. 유서준이 한성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서준이 갑자기 말을 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야. 한성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객이 직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더군다나 첫 마디부터 야라니. 네, 무슨 일이십니까? 한성규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스터키. 문 좀 열어줘. 유서준이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직원을 자신의 부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규는 이런 태도에 놀랐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마스터키는 2명의 직원이 확인하고 서명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입니다. 유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규정? 그는 규정이라는 말을 마치 우스운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한성규는 물론 유서준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벨보이 하네스 UNG였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손님은 모두 소중하시지만 규정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한성규의 차분한 대답에 유서준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유서준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수진 앞에서 보이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성규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 야,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지 알아? 유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호텔 회장 딸이야. 한수진. 곧 나도 이 호텔의 주인이 될 사람이라고. 그 말에서 한성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인이 될 사람이라니. 수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호텔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한성규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유서준이 더욱 격분했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들고 있는 거야? 이제 유서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너 같은 벨보이가 뭘 안다고? 규정, 웃기지 마. 그는 한성규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곧 이 호텔의 사위가 될 사람이야. 너는 평생 벨보이나 하면서 살 사람이고. 한성규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사랑하는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사위가 되신다고 해도 지금은 손님이십니다. 그리고 규정은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성규의 차분한 대답이 유서준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유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소 수진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폭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너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규정. 지긋지긋하네. 유서준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유서준의 오른손이 올라가면서 한성규의 왼쪽 뺨을 강하게 쳤습니다. 짝! 크고 선명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규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때릴 줄은 몰랐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서준의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남성용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가 한성규의 뺨을 긁으면서 상처를 냈습니다. 따끔. 한성규가 뺨에 손을 댔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CCTV가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정면 각도는 아니었지만 유서준이 손을 올리는 동작과 한성규의 뺨에 닿는 순간이 선명하게 촬영되었습니다. 접촉 후 한성규가 뺨을 만지는 모습, 그리고 유서준의 위협적인 자세까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엔 더 세게 칠 거야. 유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알겠어?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겠지? 한성규는 뺨의 따가움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다.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시스템이 해결할 문제다. 유서준이 다시 키카드를 문에 댔습니다. 여전히 빨간불이었습니다. 젠장. 이것도 제대로 안 되네. 그는 화가 나서 키카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카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유서준이 중얼거리며 한성규를 다시 한번 째려봤습니다. 너 같은 벨보이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입 조심해. 협박을 마친 유서준은 키카드를 주워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제대로 준비해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성규의 마음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규는 뺨에 상처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수진이가 사랑하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구나. 평소 수진 앞에서 보이던 완벽한 신사의 모습은 완전한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유서준은 폭력적이고 오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수진이한테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겠지. 한성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시 42분. 모든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그리고 증거까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해. 복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한성규의 마음속에서는 큰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진 후 한성규는 먼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왼쪽 뺨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유서준의 반지가 긁고 간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조금씩 나고 있었습니다. 찬물로 상처를 씻으면서 한성규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정확한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시스템과 절차로 해결해야 해. 간단한 응급처치를 마친 한성규는 곧바로 지하 1층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키카드 접근 로그 확인. 둘째, CCTV 영상 확보. 셋째, 무료 제공 승인 라인 추적. 한성호텔의 보안 시스템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출입과 시설 이용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저장되었죠. 보안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당직 보안요원 김상훈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벨보이님? 이 시간에 왜 이곳에? 김상훈은 20대 후반의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헌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서 보안 업무에 정통했죠. 긴급 상황입니다. 총지배인님을 즉시 호출해 주세요. 한성규의 진지한 목소리에 김상훈이 당황했습니다. 총지배인님을요? 하지만 벨보이님이 왜? 지금 당장 연락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성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범한 벨보이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낀 김상훈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죄송합니다. 새벽에 전화드려서. 네, 보안실에 벨보이 한 분이 와서 긴급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10분 후에 오신답니다. 기다리는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보안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호텔 곳곳에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습니다.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모든 곳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성규는 그 중에서 48층 복도 모니터를 유심히 봤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그곳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증거는 모두 이 시스템 안에 있어. 김상훈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건이라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한성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는 벨보이 신분을 끝까지 유지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10분 후 보안실 문이 열리며 백도영 총지배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백도영은 평소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15년간 한성규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안실에 들어온 백도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벨보이 복장을 한 사람의 뒷모습이 익숙했거든요. 회장님? 지금은 벨보이입니다. 총지배인님. 한성규가 돌아서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백도영은 그의 뺨에 난 상처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 뺨에 상처가 무슨 일이십니까? 그것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봐야 합니다. 48층 영사무실 관련해서 긴급히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백도영이 즉시 전문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키카드 접근 로그부터 봅시다. 오늘 새벽 1시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입니다. 김상훈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호텔의 보안 시스템은 모든 키카드 사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키카드로 접근했는지 모든 정보가 남아 있었죠. 4800 사무실 접근 기록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상세한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키카드 접근 기록. 시간 오전 1시 42분 30초. 카드 종류 VIP 임시 발급 카드. 발급자 유서준. 접근 결과 거부됨. 거부 사유 객실 이용 권한 없음.
VIP 임시 카드는 누가 발급했습니까? 백도영이 물었습니다. 김상훈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컨시어지 주임 박미란 씨 계정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상훈이 무료 제공 승인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료 제공 요청은 입력되어 있는데 총 지배인 결제가 없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록. 무료 제공 요청 기록. 요청자 컨시어지 주임 박미란. 요청 시간 오전 1시 15분. 객실 4803호 프레지덴셜 스위트. 요청 사유 VIP 특별 서비스. 승인 상태 미승인 임시 저장. 총 지배인 결제 없음. 백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란 주임이 규정을 제대로 지킨 거군요. 요청은 입력했지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성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년 경력다운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CCTV 영상 차례였습니다. 48층 복도 CCTV를 확인해 봅시다. 1시 30분부터 2시까지 구간입니다. 김상훈이 능숙하게 영상을 검색했습니다. 한성호텔의 CCTV 시스템은 초고화질로 녹화되었고 모든 영상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저장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화면에 48층 복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오전 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서준과 벨보이 복장의 한성규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백도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유서준이 손을 올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을 천천히 재생했습니다. 유서준이 한성규에게 다가가는 모습, 뭔가 요구하는 듯한 제스처, 한성규가 거절하는 모습, 그리고 저기입니다. 유서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가서 한성규의 뺨을 치는 순간이 선명하게 캡처되었습니다. 접촉하는 순간도 한성규가 뺨을 만지는 모습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백도영과 김상훈이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백도영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백한 직원 폭행입니다. 한성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상훈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각도가 정면은 아니지만 접촉 순간과 그 전후 상황이 모두 명확하게 보입니다. 백도영이 전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서준 씨가 컨시어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해 무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박미란 주임은 규정을 지켜 승인 없이 임시 저장만 했습니다. 셋째, 키카드 접근이 거부되자 직원에게 마스터키 사용을 강요했습니다. 넷째, 거절당하자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한성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군요. 김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장님 따님의. 그렇습니다. 한성규가 무겁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백도영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민원이 아닙니다. 직원 보호와 회사 이미지, 그리고 법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성규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먼저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과 인사팀에 연락해서 긴급 회의를 준비하시죠. 백도영이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김상훈 씨, 모든 로그와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세요. 그리고 보안팀장님께 연락드리고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후 한성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백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수진 양에게는 어떻게? 사실대로 말해야죠. 아프더라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한성규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CEO로서의 결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총지배인님,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가족 모임을 갖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안실을 나서면서 한성규는 마지막으로 CCTV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복도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해. 그것이 수진이를 진정으로 지키는 일이야. 같은 시각 한성호텔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호텔의 자랑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사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새벽이라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지만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수진의 약혼 발표 파티를 위한 마지막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꽃꽂이 전문가들이 백장미와 분홍장미로 화려한 장식을 만들고 있었고 조명 전문가들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총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서준이었습니다. 유서준이 스카이라운지에 나타났을 때 그는 1시간 전 복도에서 보인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주름 하나 없는 셔츠, 완벽하게 메어진 넥타이. 그의 얼굴에는 따뜻하고 상냥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눈빛도 부드럽고 다정했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1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꽃 장식을 조금만 더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어떨까요? 수진이가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은데요. 꽃꽂이 전문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신랑님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유서준이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사랑에 빠진 남자 그 자체였습니다. 오전 5시 30분 한수진이 스카이라운지에 나타났습니다. 26살의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우아하게 뒤로 넘긴 모습,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에 가득 찬 미소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오빠, 와, 정말 예쁘다. 수진이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서준의 세심한 준비 덕분에 스카이라운지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서준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런 준비까지 다 해주시고. 수진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준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수진아.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수진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유서준은 수진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앉아봐요. 피곤하시죠? 그가 의자를 정중하게 빼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그런데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 정말 감동이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서준이 수진의 어깨에 가디건을 걸쳐주며 말했습니다. 새벽이라 쌀쌀할 텐데 감기 들면 안 되니까요. 오빠는 정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수진이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을 폭행했던 그 사람이 맞나요? 지금의 유서준은 정말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할 때도 유서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명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낭만적이네요. 신부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새벽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유서준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오빠,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정중하게. 정말 멋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모든 분들이 소중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1시간 전 야라고 부르며 직원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맞았을까요? 오전 6시 리허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벨보이 한 명이 생수와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스카이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하네스 유엔지였습니다. 유서준이 그를 보는 순간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있어서 티를 낼 수는 없었죠. 물과 다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한성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유서준은 한성규를 째려봤지만 수진이 보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규가 물을 따라주면서 유서준 옆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유서준이 수진에게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아까 그 일. 입 단단히 해. 한성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에서는 팁보다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유서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바로 옆에 있어서 폭발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진 게 규정뿐이면 그 규정 때문에 잘리기도 쉽다는 거 알지? 유서준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죠. 수진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유서준이 즉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변화무쌍함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아. 그냥 직원분께 감사 인사를 한 거야. 그랬구나. 오빠는 정말 누구한테나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유서준의 목소리 톤이 순간적으로 다르게 들렸거든요. 한성규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성규가 물러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왜 아빠가 자꾸 현장 점검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유서준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혹시 한성규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겠죠. 훌륭한 경영자의 자세예요.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규 회장이 현장에 자주 나온다고?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리허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유서준은 여전히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무거운 장식품을 옮기는 직원을 도와주고 정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죠. 다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완벽한 파티가 될 것 같아요. 그가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신랑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직원 중 한 명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진이 행복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 유서준은 혼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강이 흘러가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유서준의 마음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곧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가 욕심에 찬 눈빛으로 서울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성호텔, 한성그룹. 수진이를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어. 그에게 수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1시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벨보이.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유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평소 수진 앞에서 보이던 따뜻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죠. 규정. 지긋지긋해. 내가 누구인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폭력적인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겠어. 한성규 회장이 현장에 자주 나온다면서.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벨보이가 바로 한성규 회장이라는 사실을. 수진이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오빠, 여기 계셨구나. 뭘 보고 계세요? 유서준이 즉시 다정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풍경이 정말 아름다워서요. 우리가 결혼하면 매일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로맨틱하다.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수진이 그의 팔에 기대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유서준이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사랑이 아닌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멀리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서준의 전화였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아.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오늘 오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유서준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네요. 오후에 회의가 있대요. 그렇구나. 괜찮아요, 오빠. 일이 더 중요하죠. 수진이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그 회의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젯밤의 리허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수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유서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가면을 써도, 아무리 완벽한 연기를 해도 말이죠. 오후 7시 한성호텔 40층에 위치한 임원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회의실은 평소 중요한 경영회의나 이사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타원형의 거대한 테이블, 최신식 프로젝터,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이 인상적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성규 회장, 한수진, 백도영 총지배인, 그리고 법무팀장과 인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서준도 수진의 약혼자 자격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유서준은 오늘도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실크 넥타이,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까지. 외모만 보면 정말 성공한 엘리트 같았죠. 유서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유서준입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한성규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겨우 18시간 전에 이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네, 수진이가 항상 이야기하던 분이시군요. 한성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서준 오빠가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저 정말 행복해요.
그런 것 같네요. 한성규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지만 수진과 유서준은 그 속뜻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성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우리 호텔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백도영이 프로젝터를 켜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유서준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호텔 운영 발표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객실 보안 프로토콜 정기 점검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호텔 보안 시스템 점검 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백도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새벽 48층에서 특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화면에 키카드 접근 로그가 나타났습니다. 시간, 위치, 그리고 접근 시도자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시 42분 4803호실에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서준의 이름이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VIP 임시 카드를 사용했지만 접근 권한이 없어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수진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유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유서준이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호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별 의미 없는. 하지만 백도영의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객실 무료 제공 승인 라인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컨시어지 주임이 요청을 입력했지만 총 지배인 결제는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컨시어지 직원이 외부 압력을 받아 임시로 요청을 입력했지만 규정에 따라 결제는 거부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입니다. 유서준의 손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백도영이 더욱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에게 마스터키 사용을 강요하다가 거절당하자 물리적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폭행이요? 그런 일이?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48층 복도 시간 표시는 오전 1시 42분. 영상 속에서 유서준과 벨보이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영상에서 유서준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벨보이의 뺨을 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접촉하는 순간 벨보이가 뺨을 움켜잡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 절규하며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오빠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유서준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그 직원이 너무 무례해서. 그냥 실수였어. 실수라고요? 한성규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을 때리는 게 실수라는 말씀입니까? 유서준이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정말 무례하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건가요? 인사팀장이 엄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유서준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유창한 말솜씨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죠.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러신 거예요? 직원분을 때리신 거예요? 백도영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에 벨보이 모자와 회장 배지가 나란히 놓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유서준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성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폭행을 당한 그 직원은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유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요? 그가 간신히 말을 짜냈습니다. 네. 저는 매달 한 번씩 현장 점검을 위해 벨보이로 일합니다. 어젯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한성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서준이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사과는 무의미했죠. 회장님인 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만약 일반 직원이었다면 때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성규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유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유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아니, 유서준 씨. 저한테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아, 나는 정말로 정말로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아니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서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법무팀장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는 명백한 직원 폭행 및 업무 방해 사건입니다. 호텔 출입 영구 금지 및 법적 조치를 권고합니다. 인사팀장도 추가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서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은 물론이고 수진마저 잃게 되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유서준이 회의실을 나서기 전 한성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으로 누르거나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유서준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패배자의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니야, 수진아.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기는 쉽지 않아. 중요한 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야.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서준이 떠난 후 한성규는 모든 관련자들을 별도 회의실로 옮겼습니다. 이곳에는 법무팀 김 과장, 인사팀 박 부장, 보안팀장 최 과장이 추가로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법무팀 김 과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법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한 직원 폭행 사건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호텔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업무 방해죄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는 준비한 서류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또한 컨시어지 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발을 권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인사팀 박 부장이 직원 보호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피해를 받은 직원들의 보호입니다. 컨시어지 박미란 주임은 부당한 압력을 받았고 보안 직원들도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성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요? 첫째,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팀장 최 과장도 추가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모든 층에 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한편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다정함과 배려는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한성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랑한 건 진짜 유서준이 아니라 그가 연기한 모습이었어.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진실한 모습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지키려고 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아. 법무팀 김 과장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양,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참고하고 싶습니다. 수진이 한참 고민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제 약혼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즉시 출입 금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성규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받았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안팀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서준 씨에 대해서는 즉시 호텔 출입 영구 금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사진을 배포하고 보안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민사소송도 검토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은 직원 보호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박미란 주임을 비롯한 모든 관련 직원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휴가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시 부당한 요구 거절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가 결정된 후 수진이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약혼. 취소할게요.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미 청첩장도 보내고 예약도 다 해놨는데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한성규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올바른 선택이야.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어. 백도영이 실무적인 부분을 챙겼습니다. 청첩장 취소 공지와 예약 취소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객들께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호텔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보안팀장이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스터키 사용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2중 확인에서 3중 확인으로 강화하고 사용 사유를 더 상세히 기록하겠습니다. 인사팀장도 추가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정하여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역할극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에게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성규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인격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 일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수진아. 너는 잘못이 없어. 상대방이 너무 교묘하게 속였을 뿐이야.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인사팀장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양,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요. 감사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규와 수진만 회의실에 남았을 때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저도 아빠가 하시는 일을 더 이해하고 싶어요. 호텔 일도 배우고 싶고요. 정말? 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직원들을 생각하시고 정의롭게 일하시는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성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이런 시련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 수진아. 함께 일하자.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자. 부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아픔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 그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성호텔 1층 로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청소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서 울려 퍼지고 카페에서는 간 내린 커피의 향긋한 냄새가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는 새벽의 은은한 조명이 반사되어 로비 전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야간 근무를 마친 직원들과 조간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교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지난 일주일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성규는 이번에는 벨보이 복장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정장을 입고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미스터리 섀도잉이 아니라 회장으로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컨시어지 데스크에서 박미란 주임이 밝은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녀는 유서준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를 쭉 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박미란 주임님. 한성규가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아, 회장님. 박미란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정말 훌륭했습니다. 박미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닌지,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닌지 고민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모두 지켜주는 일이었어요. 한성규는 로비를 둘러보며 달라진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각 층마다 새로 설치된 비상벨이 눈에 띄었습니다. 직원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보안팀장 최 과장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습니다. 마스터키는 이제 3중 확인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모든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본사에 보고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는 않나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한성규는 벨팀, 하우스키핑팀, 컨시어지팀 직원들을 한 명씩 찾아가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젊은 벨보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질문이 있어요. 만약 앞으로도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성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먼저 정중하게 규정을 설명해 드리세요. 그래도 계속 강요하신다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니까요. 하우스키핑 팀의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VIP 고객이라면요? VIP든 일반 고객이든 상관없습니다. 규정과 예의 앞에서는 모든 고객이 평등합니다. 이것이 우리 호텔에 변하지 않는 철학입니다. 직원들이 안도의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한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성숙해 보였죠. 무엇보다 눈빛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일찍 나왔네. 네, 오늘부터 정식으로 호텔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요. 한성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빠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이 직원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하게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백도영 총지배인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고객 응대 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 위급 상황 대처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객과 직원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서비스에 대한 교육입니다. 인사팀장이 추가 설명했습니다. 역할극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서 직원들이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들 사이에 서로를 지켜준다는 동료의식이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법무팀장이 새로운 시스템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새로 도입한 익명신고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모두 초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주로 일부 고객들의 과도한 요구나 부적절한 언행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혼자 참았을 텐데 이제는 즉시 신고해서 회사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한성규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숨기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니까요. 보안팀장이 유서준 관련 후속 조치를 보고했습니다. 유서준 씨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호텔 출입 금지 조치도 철저히 이행되고 있고요. 다른 호텔들에도 공유했나요? 네, 호텔업계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추가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지원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회사가 적극적으로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습니다. 모든 보고를 들은 후 한성규는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호텔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화려한 시설이나 비싼 장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존엄과 자부심입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이 회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약속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로비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수진아, 이번 일로 너도 많이 성장했어. 힘든 결정을 내리느라 고생했지.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한성규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나타날 거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한성규와 수진이 함께 로비를 걸어나가면서 한성규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벨보이 모자는 가면이 아니었어. 그것은 고객을 섬기되 존엄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의를 잃은 관계는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권력으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수진아. 부녀가 함께 호텔을 나서며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한성호텔은 오늘도 내일도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의 존엄이 지켜지는 아름다운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기억되어야 할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고, 진정한 사랑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